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선생님과 의사, 변호사는 어린 학창시절 장래희망으로 자주 거론됐던 직업들이었죠.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는 전망 좋은 직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직종은 무엇일까요? 한상용 기자입니다. 고령화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동시에 맞이한 우리나라. 격변의 시대, 전망이 밝은 직업군은 무엇일까?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 대표 직업 196곳의 일자리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27년까지 취업자 수가 증가할 분야로 19곳을 꼽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보건과 의료, 생명과학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 것으로 예상됐는데 간병인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생명과학 연구원 등이 해당합니다.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건강돌봄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도 노인 수와 복지전담 인력 확대로 수의사 역시 반려동물 문화 확산으로 취업자가 늘어날 직업군에 속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와 맞물린 자동화로 향후 뜨거나 질 것으로 예상된 직업군도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스마트팜 전문가, 로봇과 환경공학자 등은 유망 직업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반면 결혼 상담원과 웨딩 플래너, 계산원, 매표원, 세공원, 텔레마케터 등은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화되는 데 이제 취약한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한국고용정보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10년간 직업전망 보고서와 함께 4차 혁명 시대의 진로 가이드북 원본을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쓴 돈 크게 줄었습니다. 경기 부진과 나빠진 일자리 사정 탓에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소득이 늘어난 고소득층까지 지갑을 닫은 건데요. 특히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은 지출을 줄이고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253만 7,600원. 전년보다 0.8% 줄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지출 감소 폭은 2.2%로 더 컸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월소득 500에서 600만 원인 가계 외에는 모두 씀씀이가 줄었습니다. 고용 악화로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 지출을 줄인 건데 1인 가구가 늘며 가구 원수가 줄어든 영향도 일부 있었습니다. 2018년도 가처분 소득은 대략 1% 안팎의 가처분 소득 증가를 보였었고요. 첫 번째는 가구 소득 부진, 두 번째는 가구 원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을 줄여도 저소득층 사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16.6%인 월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들의 지출은 1% 가까이 줄었는데도 월 110만 원 선, 적자를 면치 못한 겁니다. 형편이 나은 고소득층도 지갑을 닫기는 마찬가지.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재작년보다 10.4% 늘었지만 지난해 소비 지출은 오히려 1.1% 줄었습니다. 소득이 이제 감소했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뚜렷하다면은 그런 이제 소득하고 연계해 지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소득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이론을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악화하면서 불황을 우려한 가계가 선제적으로 소비를 줄였을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25일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기존 2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월 5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정도는 아니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83살 이옥순 할머니 통장에 이번 달 기초연금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달보다 5만 원 올랐습니다. 틈틈이 일을 하긴 해도 고정 수입은 기초연금이 전부였는데 조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쓰니까 그게 이제 모자랐잖아요. 또 5만 원 더 주시니까 그 활동하기가 좋죠. 내가 아파도. 이 할머니 같이 소득 하위 20% 노인 154만 명에 주어지는 기초연금이
최대 5만 원 올랐습니다. 2021년 전체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늘리기 전 어려운 처지의 노인부터 한시라도 빨리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월 5만 원을 더 받는 정도론 모자란 게 현실입니다. 89살 박숙희 할머니가 한 달에 손에 쥐는 건 기초연금과 복지관에서 일하고 받는 돈을 더해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 게 생활비도 쓰고요. 병원에도 가고요. 그런 게는 혼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필요하지요. 박 할머니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일을 그만두면 수입의 절반이 사라지는 터라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합니다. 현행 기초연금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반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격차도 크고 저는 그런 면에서 한 70% 노인에게 주는 현행 기초연금에다가 하위 한 30% 노인에게는 추가로 주는 보충 기초연금, 이 덴마크 캐나다 방식이 우리에게 좀 더 적절하다고 봐요.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기초연금 조정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별 소득 없이 활동 기간만 석 달 연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요즘 여가 생활이나 사치품은 고사하고 생필품만 사는데도 지갑 열기 무서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저라는데 체감 물가가 딴판이라 그런데요. 세제와 생수, 화장지 같은 생필품부터 소주의 기름값까지 안 오르는 게 없어 서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 매야 할 형편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5%. 196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 상승률마저 낮아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전혀 다릅니다. 1분기 서울 경기 지역의 생필품 38개의 소매 가격을 조사해보니 가장 많이 오른 10개 품목에 세제, 생수, 생리대, 두루마리 화장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계 지출을 봐도 이는 분명합니다. 지난해 전국 가계 월 평균 소비 지출 중 의류 신발은 물론 교육비까지 줄었는데 식료품과 주거비, 수도비 등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 줄였지만 필수 품목에 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체감 물가 상승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이 예고돼 있습니다. 우선 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가 다음 달부터 대표 제품 출고가 인상을 발표하면서 다른 업체도 인상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부 악재도 만만찮습니다. 미국의 이란 원유 수출 봉쇄로 기름값이, 중국에서 유행 중인 치사율 100% 아프리카 돼지 열병 탓에 돼지고기 값이 들썩일 조짐입니다. 생필품비, 식료품비, 또 교통비, 주거비 등에 대해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는 나아지지 않는데 생활 물가까지 뛰면서 소비 위축이 생산 위축을 불러오는 악순환도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률이 국제 금융 위기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승국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3% 감소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17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수출과 투자의 동반 부진이 꼽힙니다. 수출은 전분기 대비 2.6% 줄었고 설비 투자는 10.8%나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10.8%는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부진한 수치입니다. 정부 지출도 0.3%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해 4분기 3% 증가에 크게 못 미쳤고 민간 소비 역시 3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전년도 4분기에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워낙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부진한 1분기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경제 흐름이 개선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비롯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2.6에서 2.7%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이처럼 1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로 예상보다 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와 전망, 대책 등을 윤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세계 경제 둔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수출과 투자가 모두 눈에 띄게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고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작년 12월 이후 넉 달째 감소했습니다. 또 주력 수출 무대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꺾이면서 SK 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줄고 영업이익은 3분의 1 토막이 날 정도입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추면서 경기가 하반기에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밑돌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3이 나왔으니까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부는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기를 살리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2분기와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국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정부 경제 성장률 목표치 2.6 내지 2.7%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가 적절한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재정 금융 정책을 통한 하향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단기 효과를 노린 처방보다는 서비스 산업 등 장기적인 성장 먹거리를 찾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관광산업에서 혁신을 떠올리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새는 여기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혁신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돌아다니는 동안 무거운 짐만 싣고 찾아주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K-팝 좋아하는 자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생겨났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거리. 일본인 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짐을 맡길 수 있는 주변 상점을 검색합니다. 이 중 가까운 곳을 찾아 예약하면 간편하게 짐을 맡길 수 있는데 지난해 출시 이후 외국인 자유여행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韓国には地下鉄にしかロッカーを預けるところがなくてロッカーがあるところを探すのがとっても大変なんですけど旅行前に事前に予約もできてとても便利だと思いました。 카페나 식당 등 이용 가능한 상점도 다양합니다. 모바일로 쉽게 짐 보관소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다. 그리고 상점주 분들께서는 남아있는 빈 공간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추가로 창출을 하시고 또 하나는 모객이 되기 때문에 한류 팬을 겨냥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직접 부르면 음반까지 제작해줍니다. K-팝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자유여행객들에게 관심이 높습니다. 관광당국도 이런 혁신 관광 상품을 계속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개별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사실 그들의 다양한 한국 관광 체험 수요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한국만의 어떤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관광 벤처 지원 사업이나 그리고 관광 우수 앱 개발 사업, 개별 관광객 맞춤 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1,500만 명. 이 중 90% 정도가 자유 관광객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신 서비스 혁신을 통한 자유여행객 유치는 관광산업의 새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많은 직업들이 각광을 받기도 하고 또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히든잡에선 이렇게 수많은 직업 중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서도 장기적으로도 큰 전망이 있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이미 직업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새로운 직업을 고민할 정도로 고용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라니 어떤 직업인지 궁금한데요. 네, 바로 코딩 지도사입니다. 최근 코딩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코딩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다른 말로 C 언어, 자바, 또 파이썬 등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코딩이 자주 대두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또 빅데이터 분석들이 모두 이러한 코딩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도 최근 코딩을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시키고 있는데요.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코딩을 정규 교육으로 채택했고 일본은 2009년부터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코딩 공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은 물론 중국 역시 코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며 선진국에서 이미 코딩 교육은 보편화가 된 상황입니다. 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필수 교육 과목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코딩 지도사는 이 코딩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직업을 이야기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코딩 지도사는 코딩의 기초학습 과정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력과 응용력, 코딩 관련 프로그래밍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지도하며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진행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프로그램 언어로 컴퓨터 화면에 구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면 코딩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매우 높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복잡한 이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코딩 지도사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코딩을 가르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코딩 교육이라고 해서 단순히 모니터 앞에서 어려운 컴퓨터 언어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이 코딩 지도사는 연령대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이 코딩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령 어린아이들의 경우엔 우선 컴퓨터의 원리부터 이해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없이도 전선을 이으며 로봇을 조립시켜 이 전선이 로봇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각종 게임이나 율동을 통해 컴퓨터 코딩을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컴퓨터 언어를 배우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코딩 지도사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컴퓨터 교육이라고 해서 어려운 용어로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조립이나 게임을 통해서 코딩을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다니 흥미롭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코딩에 흥미를 붙이게 하는 건 역시 코딩 지도사의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초등학교 땐 17시간이었던 코딩 교육이 중학생 때는 34시간으로 늘어나며 직접 프로그래밍을 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코딩 지도사는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에 속하는 스크래치와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코딩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컴퓨터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 설계를 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코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까지 발현할 수 있어서 코딩 지도사는 최근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며 급부상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딩 지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코딩 지도사는 컴퓨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직업인 만큼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공학, 교육학을 전공하면 취업에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비전공자라도 누구나 코딩 지도사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엔 민간에서도 코딩 지도사 자격증 제도가 생기며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한 뒤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컴퓨터공학 비전공자는 물론 주부, 은퇴를 준비하는 직장인까지 코딩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코딩 관련 교육기관, 공부방 등에서 다양한 진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직업이 각광받을지 고민해야 할 텐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언어, 코딩을 가르치는 코딩 지도사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